긴 겨울을 넘어 새로운 2020년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온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대유행병에 시국이 매우 어선했습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는지요? 예, 아나운서 홍정여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네요. 많이 힘드시지요?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즐겨볼까 합니다. 역시 흥겨운 노래를 들으니 기운이 절로 나네요. 세상이 어쨌든 자연의 이치는 편함없이 돌고 돌아갑니다. 계절은 변했고 사방에 거의 자태를 뽐내던 목련 때가 되니 떨어져서 볼품 없었고, 개나리며 진달래도 화려하게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지금은 푸릇푸릇하더니 어느덧 봄인 듯 하더니 벌써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었네요. 그런데 코네라는 말도 잘 안 되네. 이 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어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놨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정말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네요. 옛날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호랑이도 꽃감은 무서워했다는데 이 코레라는 놈은 무엇을 무서워할런지 참 괘씸한 놈. 어쨌든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빨리 물러가기를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해봅시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은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이 시는 이원호의 시인에 쓴 인생이라는 시예요. 인생길 잘 들어보세요. 늙어가는 길,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것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이 마음과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서서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들이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가는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는 처음 가는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팡이가 절실하게 애틋한 친구가 그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없을까 하여 이것이 노욕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 찾아보기도 합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것을 알기에 한 발 한 발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쉬워도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가렵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보다 아름답다는 저 해넘이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는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고사성어 한마디를 배워볼까 합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마부작침이라는 고사성어를 한번 유래를 전해드릴까 해요. 글자는 갈마, 무엇을 간다, 맷돌에다 무엇을 간다 하는 갈마에다가 도끼 부자예요. 그 다음에 지을 작자고 바늘침이에요. 이 유래가 나온 동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야기해 봅시다. 마부작침의 유래에 대하여 한 구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인이라 불렸던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가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이태백이는 아버지 임지인의 아들로 총나라 땅 성도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지고 저 상이산이라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그만 지루하고 실증이 났어.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요. 그래서 그만 스승 몰래 가만히 집에서 산에서 집을 나와서 산을 향해 집으로, 고향 집으로 걷고 오는데 어느 깊은 계곡에 이르자 한 노파 할머니가 바위에다가 무엇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쇠도끼를 갈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때 할머니께 지금 뭘 하고 계시오? 이렇게 묻자 보면 모르오? 나는 이 쇠도끼로 바늘을 만드는 중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큰 쇠도끼가 간다고 바늘이 될까요? 하자 노파는 안 되고 말고 무엇이든지 하다가 그만두지만 말면, 그 말을 들은 이태백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생각이 바뀌게 되어 공손히 인사를 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 이후 마음이 해이하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때가 오면은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당나라 시인 하면은 시선이라고 불리는 유구히 전해져 내려오는 마부작침의 유래를 남기고 학업에 열중하라는 교훈을 남겼다 합니다. 그 노파 할머니는 사실은 상의산의 산신령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할머니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명언들이 있으나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네, 여기서 또 우리 늙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노욕이라는 시도 배웠고, 또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지 못한다는 마부작침의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블로 어부지리가 아니겠어요? 다 얻었으니까 우리 어부지리라는 고사성어의 유래를 또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이 어부지리는 고기 잡을 어예요. 어부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지혜비부, 고기 잡는 지혜비 남자. 그 어부가 이로움을 얻었다, 홍제를 만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어부지리란 유래는 어느 저녁 무렵에 한 어부가
어부가 무겁네요. 물에서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게 어부가 아니에요. 그 어부가 강가에 쳐놓은 그 그물을 건지려고 강변에 도착하니 이게 웬일이에요? 웬 큰 도요새란 한 마리가 긴 다리를 물에다가 꼽고 한쪽 다리는 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유, 무슨 뜻인가 하고 보니 물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하면은 큰 방합조개도 저녁이 되니까 저녁 먹으려고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도요새 다리가 그냥 쑥 들어오니까 도요새가 다리를 콱 물었어요. 그래서 서로 물리고 물고 해서 서로 놓지도 못하고 애를 쓰고 도로 있는 거예요. 도요새도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방합조개도 입을 벌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려는 그 중이었었어요. 서로 먹으려다가 먹히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중에 어부가 그물 건지러 갔던 거예요. 어부는 생각지도 않은 도요새와 방합조개를 모두 둘 다 잡았다는 데서 홍제했어요. 그래서 나온 유래가 어부질이라는 유래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이 고사성어를 배우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이 여름 날씨에 모두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건강히 계시다가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이야기로 또 이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